안녕하세요. 빰빠라목토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담긴 하드웨어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죠. 야, 이거 그냥 뭐 영혼이 탈탈 털린 모습이 눈에 안광이 안 나오잖아. 제임스 하웰스, 이 양반이 2013년 당시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된 8,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뭐 새 컴퓨터로 딱 바꾸니까 그냥 기존의 컴퓨터로 그냥 비트코인 산지도 모르고 그냥 버려버린 거지. 10년 넘게 까맣게 잊고 있었고,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를 예상은 뭐 전혀 못했을 겁니다. 뭐 이게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뭐 그냥 망각에서 비롯된 건지 몰라도 뭐 엄청난 뭐 삶의 행운이 찾아올 수 있었는데 이게 행운이 그냥 비껴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사무실 정리하다가 오래된 하드 드라이브 버렸는데,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뭐 일정 정도의 그 중개소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지갑 형태로 있었죠. 그래가지고 아주 뭐 굉장히 저점에 샀는데 2009년에 구매했으면 거의 1원도 안 돼, 1원 됐을라나? 하여간 그 정도로 지금 1억 7천 하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에 무조건 몰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황금성을 따져봐. 지금 자본시장에서 해서, 야, 이 정도, 정말 영원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하웨스는 큰 실수를 깨닫게 됐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쓰레기장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나오나 이게 전국의 쓰레기장 다 뒤져봐. 이거 다 그냥 박살이 났겠지. 이거 못 찾는데 봐야죠. 자, 2010년으로 한번 따져보죠. 약 3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한 8,000개 샀으면 한 24,000원? 3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만원 투자하고 이게 8,000개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1억 7천 가고 있어요. 이게 10년 지나면 얼마가 될까? 요것도 뭐 등락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궤적을 딱 본다면 17억까지 가지 않을까, 아니면 뭐 27억까지 가지 않을까, 혹은 30억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정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살짝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게 내려온 게 아니지. 이제는 뭐 1코인도 사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1억 7천짜리를 어떻게 사, 이거. 8,000개면 1조 3천억 정도. 3만원 투자해가지고 한 10년, 15년 지나면 1조가 넘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영혼이 털리지. 야, 1조가 그냥 공중분해된 거 아닙니까? 자기 수중에 있다가 그냥 하드 드라이브 있다고 그냥 옛날 하드 드라이브 쳐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거 무조건 뭐 내가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버려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잘 보관을 해 놓으시라. 자, 비트코인 1억 7천이에요. 이더리움, 그래서 670까지 올랐네. XRP 좀 만만하죠. 4,000원대. 요것도 아주 이 ETF 승인이 10월 달에 나게 되면 XRP도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지금 민코인 중에 주목받고 있는 도지도 지금 400원대를 좀 치고 올라가고, 아마 10월 달에 민코인 유일하게 이 도지코인이 통과가 되면 얘도 아마 XRP 정도로 치고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자본시장 얘기를 제가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자, 늘 반대적으로 보시라 말씀드렸죠. 아파트 시장이 왜 지금 이렇게 오를까? 자, 가상화폐 시장은 왜 또 이렇게 오를까? 서로 상반된 어떤 분명한 입지가 있어요. 똑같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정말 오르는 거고 하나는 허상이다. 왜? 그 기초가 달라. 일단은 시가총액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3,498조야. 어마무시하죠. 지금도 빛의 속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아파트는 일단 묶이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올라도 그게 호가상에서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시장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 심리가 작용해서 왔다 갔다 빛의 속도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결국에 가서는 아파트 시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처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나라는.
비트코인이 아니잖아, 아파트는. 결국에 가서 고점에 물려있는 이 값은 10월, 11월, 12월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대조정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지금 궤적에 딱 걸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포모나 뭐 두려워서 빨리 사야지, 내가 못 사면 끝나는 거 아니? 절대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라. 10월달 세계의 모든 자본시장은 부동산에 별 관심이 없어. 예? 자산시장에 별 관심이 없어요. 금융시장에 관심이 있지. 알트코인 ETF의 달이라고 해서 미국 SEC가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뭐 엄청난 이 동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코인의 불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주식도 불장이라고 하는데 가상화폐도 역시 동반해서 올 가능성 많고, 지금 코스피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 자본시장이 대지형도의 변화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이 됐는데, 아파트 시장에 그냥 몰빵해버리면, 지금 일본이 옛날에 그랬거든. 일본도 뭐 당시에 1990년대에 주식시장 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주식보다는 일단 단기 시세나 시세 차익이나 어떤 파이에서는 충분히 아파트 시장, 부동산이 훨씬 이점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람에 다 몰빵했다. 그냥 쫄딱 망했잖아. 지금 너무나 비슷하게 지금 한국 아파트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슨 보십시오. XRP. 뭐 이거 예언적 만화라고 하는데 589달러면 얼마야? 지금 4,000원인데 83만원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어떤 예언적 만화. 이건 그냥 재미로 보는 겁니다. 이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게, 이게 결국에 와서는 뭐 직관적으로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직관적으로 수익을 얻는 게 아닌 데이터상에서의 어떤 흐름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되는 거고, 하여간 그만큼 앞으로 이 코인 시장은 자본시장의 대변동성, 지형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융시장이 될 수가 있겠는데, 딱 변수가 있죠. 트럼프발 지금 관세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관세 영향을 분명히 자본시장도 받게 되고 가상화폐 시장도 받게 되고, 특별히 한국 부동산 아파트 시장은 거의 직격에 가까운 니킥을 맞을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지금 한국이 협정 상태가 지금 매듭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부르는 게 지금 관세 퍼센테이지인데, 이거 우리가 그냥 멍하게 있다가 그냥 예 하면서 그냥 사인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480조를 지금 계좌에 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외환보유고 자체가 후달릴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냥 외환보유가 텅텅 비어버리면 IMF 온다, 이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사인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서는 어느 지점까지 버텨낼 수 있겠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이거 의약품 관세를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잠정적으로 좀 연기를 했죠. 이것도 좀 불안한 요소예요. 국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삼성하고 또 여러 업체들이 지금 미국 거점이 없는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100% 때려 맞으면 휘청거릴 수 있는 또 충격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시작된 철강 관세 같은 경우 50%, 비철금속 중소기업 직격탄 맞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지금 뭐 이미 시작됐어요. 알루미늄 판재, 뭐 압출제, 구리동관, 동보 등 뭐 수출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수출해봤자 더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반도체도 지금 얼마나 잘 나갑니까? 삼성, 그죠? SK 뭐 9만 40만으로 가자 하고 뭐 3,500에서 4,000으로 지금 갈 즈음에 이렇게 관세라는 게 발목을 딱 잡아버리면 100% 관세 부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국의 인텔이 그냥 꼬로박은 그런 반도체 업체 아닙니까? 여기라도 좀 키워보기 위해서 심산으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좀 싸게 들어오는 이 제품들을 다 카트시키고 인텔을 좀 끌어올릴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예요. 자, 요런 이 관세 영향이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주식시장 역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뭐 호재 ETF가 SEC 행보에 뭐 발맞춰서 현물 자산으로 이제 등극이 돼버리면 뭐 엄청난 지금 자본시장의 대변동이 오게 돼 있고, 자 반대로 아파트 시장은 너무 비싸. 3040 이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무조건 아파트가 아니라 차라리 아파트로 가기 전에는 뭐 자본시장으로 가겠다라고 선택지를 정하신 분들에게는 이거 그냥 손절 대상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오피스텔에서 이제 전세로 살든지 월세로 돌리고 나머지 돈은 어디에 투자한다? 가상화폐나 혹은 주식시장이나
혹은 채권에 투자한다는 얘기. 가상화폐는 좀 변동성이 커요. 이거 잘못 투자하면 그냥 깡통찹니다. 늘 조심하시라. 대신 뭐 좀 원금까지 건질 수 있는 ETF나 뭐 채권 시장까지 좀 접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 이제 앞으로 좀 돈이 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젊은 세대가 고점에 물려 있는 아파트 절대 안 살 겁니다. 이제 완전 세대 자체가 칼라 자체가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지지. 아파트 거래량 보세요. 아무리 내 집 마련이 지상 사명이 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전월세는 고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아버린, 올라가버린 아파트값 무리하게 잡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월세로 어느 정도 내가 주거비용으로 들어가는 파이, 그 이외의 파이는 자본시장에다 투자하면 훨씬 수익률 면에서 뭐 어마무시한 어떤 이 파급력을 가져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불장이에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코스피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은 벌겋게 달아오를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포모에 의해서 나 너무 무서워. 내 집 못 사면 어때? 아니 집 좀 못 사면 어때? 전월세 좀 살다가 나머지 파일을 자본시장에 좀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좀 얻는 수익을 가지고 차곡차곡 스탯을 쌓아나간다면 분명한 기회가 온다니까. 아니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아파트 값이 안 떨어질 재주가 어디 있어. 지금 한은 역시도 금리 인하 미룹니다. 10월 달에 있을 이 기준금리 안 할 거예요, 인하. 아파트값 상승,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상승분이 26%가 금리 인하 영향이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세상의 모든 자금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파트에 몰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계속 지켜보겠다. 금리 인하 뭐 불투명인데 이거 뭐 거의 컨펌 된 거고. 확실한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자체도 3.78%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금리. 주담대는 뭐, 이게 말이 부합이지, 오히려 피부적으로 느껴볼 때는 계속해서 주담대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창구에서는 4.5에서 5.5까지 대출 금리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우대금리, 뭐, 모든 우대금리를 다 뽑아낸 그런 지표지. 이제 금리 상황이 이런 뭐 빡빡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심지어 뭐 정부에서도 은행 주담대 위험 가중치,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위험 가중치를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주택담보대출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왜? 위험 부담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담대 액수를 줄이면 그만큼 리스크가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7조 원 감소할 거라고 추정되는데 이거 5년 만에 폐지되는 겁니다. 결국 이거 20%로 상향 조정된 적이 5년 전에 20%를 넘었었는데 뭐 PF 때문에 뭐 말이 많아가지고 다시 15%로 살짝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무주택자로서는 대출 틈새가 줄어버린 거지. 그리고 분상제, 아니 분상제는 좀 건드리지 말아야죠. 분상제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강남이 뭐 워낙에 뭐 로또 10억에 지금 청담리얼 같은 경우는 지금 30억 차익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2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60억 가까운 5, 60억에 지금 매매가 된 거래 건수도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눈깔이 확 돌아나는 거지 뭐 그러면. 근데 분상제 폐지 수순도 이게 전격적으로 폐지가 돼버리면 5년 만에 폐지가 되는 건데 이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청천벽력입니다. 더 이상 경기권 공공택지나 아니면 뭐 강남도 착실하게 준비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자금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이거 폐지돼 버리면 완전히 날벼락 맞는 거지. 아마 이거는 좀 부분적으로 좀 개선할 좀 여지가 있고요. 강남 쪽을 폐지를 해버리고 아예 그냥 비강남 쪽을 분상제를 다 그냥 도입하면 또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강남 쪽의 아파트 값이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분상제 때문에 로또라는 말이 나오는 거. 비강남은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좀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좀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볼 또 여지도 있고요. 아무튼 이 5년 만에 폐지되는 이 제도들 때문에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핸디캡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트에만 집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래량 82%, 7월 달에 급감하지 않았습니까? 대출 규제 DSR 3단계 직격탄 맞고.
황금성이 뭐 아파트가 좋다고 해서 역세권 입지, 대단지, 중소형 평형, 개발 호재 브랜드, 시장 영향 뭐 상향 뭐 등등 해가지고 아파트의 황금성이 뭐 그냥 주식 시장의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금들처럼 빗대어서 얘기하는데 지금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건 거래량으로 알 수 있잖아요. 강남구 얼마나 인기가 많은 곳입니까? 10월 달에 빵건입니다. 한 건도 안 나와. 물론 뭐 추석에 긴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변명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니 뭐 휴일이라고 사람들이 집 안 삽니까? 휴일 껴가지고 임장해가지고 집 살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강남구 실제 거래가 보세요. 신현대 8월 29일 날 24억 떨어지고 현대 8차 9억 떨어졌습니다. 20억 이상 떨어지는 것도 나와. 90억에서 70억. 그죠? 그리고 서초구도 얼마나 인기 많은 곳입니까? 10월 달에 달러 한 건입니다. 거래량이. 서초구 실질적으로 어마무시 올라간다고 하지만 8억 7천, 롯데캐슬 포레스트, 현대동공도 6억 2천 하락. 송파구 역시도 회전율이 가장 많은 강남 3구 입지 중 하나죠. 2건 딸랑. 가라구성 7차, 1차 7억 1천만 원, 잠실주공 5단지 5억 4천. 어마무시 잠실주공 5단지 뭐 올라간다고 말은 많았는데 12%딱 떨어지고 있습니다. 42억에서 36억. 아직도 떨어질 날이 많지만. 동작구, 비강남권에서 뭐 가장 강남권 같은 그런 곳 아닙니까? 3건 딸랑 나왔습니다. 10월 달에. 실거래가. 신동아 3억 3천, 신동아 4차 3억. 3억 이상이 깨지고 있다는 건 좀 의미가 있죠. 거래량 떨어지니까 당연히 거래가는 내려오게 돼 있는데 아주 이상한 공식 지표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이상한 워딩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서대문도 지금 거래량이 서대문도 인기 있는 곳 아닙니까? 딸랑 2건에 그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동대문구 역시도 11건에 그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래량들이 결국에 가서는 거래가를 확 끌어내린다. 근데 이게 뭐 가당치도 않게 아파트값 상승률이 성동구, 마포구 서울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불장이 확산되고 있다. 빨리들 집 사시라 하는데 속지 마시라. 부동산 들썩이니까 또 영끌들이 못 말려 40대 1인당 가계대출 1억 2천 뭐 역대 최고를 찍고 있다 그러는데 이 정신 나간 일이에요. 아니 지금 상황에서 영끌해가지고 아파트를 사? 차라리 영끌해서 자본시장으로 가겠다. 이 수익률은 장담을 못 한다니까? 지금 너무 고점에 물려 있어. 더 이상 올라갈, 이게 이 천장에 딱 가려져가지고 더 이상 머리만 찍고 있지. 다시 떨어질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왜 감당을 합니까? 수익률이 지금 ETF 같은 경우는 코스피 33배 지금 내고 있잖아요. 코덱스 200. 그죠? 상장지수 펀드 ETF 53.76% 상승을 했어요. 그 정도로 자본시장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코스피 역시도 지금 외국인이 3조를 지금 사주고 있고, 미국 나스닥 시장도 AI 낙관 확산되면서 S&P 뭐 지수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상황을 또 틈타가지고 강남도 불장이다. 니들 주식시장만 불장이냐 막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참 실거래가를 막상 들여다보면 분당, 성동, 마포, 광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실거래가 현장은 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억 4천, 5억 4천, 4억 5천 송파. 그죠? 그리고 성동구. 이거 뭐 폭락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냥 뜯어보면 다 나와 이렇게. 7억, 4억 5천, 4억 5천. 다 9월달, 8월달 거래 아닙니까? 성남시, 야탑동. 성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 아니에요. 야탑동 3억 4천, 2억 7천, 2억 4천. 그렇게 많이 올랐다면 성남시가. 마포구 공덕자 역시 2억 7천, 2억 하락하는 추세. 광진구 역시도 우성 7차 4억 7천, 자양 5차, 현대 4억 2천, 더샵 스타시티 4억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자, 광진구도 좀 많이 올랐던 곳이라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지금 집값 상승이라는 이 착시 현상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본시장을 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느냐? 자금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간다니까. 지금 가상화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상화폐가 지금 부동산 채널에서는 약간 좀 낯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 집값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15조 정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가. 그럼 이 부동산 시장에 묶여있던 모든 돈들, 아니면 선제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돈들도 다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시장 어떻게 된다? 그 가격은 엄청나게 붕괴될 정도로 떨어질 그런 일만 남은 겁니다. 잘 지켜보십시오. 뭐 불장불장 하다가 결국에 골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한 발 한 발 잘 접근하시면서 징검다리 건너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가상화폐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채권 시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굉장한 어떤 불장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결국에 가서는 자산의 모든 대이동은 결국에 금융시장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파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옛날에는 황금성도 좋고 뭐 부동산이 한국 부동산 하면 뭐 엄청나게 돈을 버는 어떤 부동산으로 각인이 됐었는데 이제 너무 올랐어. 그러니까 더 이상 오를 곳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지금의 상승장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결코 속지 마시고 나만의 기준을 좀 잘 잡아내시면서 한 발 한 발 접근하신다면 골든타임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빵빵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